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의 성윤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미 대선에서 승리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분열이 아닌 통합을 추구하며 내년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위한 정권 인수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과 미 제약회사 화이자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예방률이 90% 이상이라고 발표하고 미 식품의약국에 긴급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라는 소식 등 국내외 뉴스를 신속하게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뉴스 리뷰, 뉴스 포커스, 뉴스 투나잇을 중심으로 이재원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미국 바이든의 대통령 당선 소식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등 다양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난 9일 뉴스 리뷰에서는 국회 법제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제를 제기한 검찰 특수활동비를 점검하기 위해 대검찰청 청사를 찾은 현장에서 관련 뉴스를 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법무부 특활비도 함께 검증하면서 추 장관이 되레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머니 돈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검찰의 특수활동비 배정과 집행 내용을 직접 검증하고자 했고, 추 장관 특활비도 함께 검증 대상이 됐지만 결과적으로 두 사람 모두 문제점이 이날 확인된 건 없었습니다. 이날 현장을 찾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는 검증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서로 실갱이를 벌이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이 개인적으로 쓴 특활비 내용은 없었고 추 장관은 특활비를 올해 전혀 안 썼습니다라고 밝혔고, 국민의힘 의원은 장관들은 일상 경력금으로 특활비 썼던 것 같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그런 행태를 활용하지 않았던 건지 뭔지 모르지만 검찰국이라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 실국에서 부당하게 특활비를 사용했습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당은 검찰 자료가 부실했으며 서울중앙지검 사건이 예년보다 감소해 특활비가 줄었다는 걸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고, 야당은 법무부가 각 실국에서 특활비를 기본 경비로 썼으며 검찰국의 경우 올 한 해 7억 원 넘게 쓴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보도의 말미에는 한 시민단체가 추 장관의 특활비 횡령이 의심된다면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스 리뷰는 검찰 내부 결속에 집중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무연수원 행보를 조명했습니다. 보도에서 윤 총장은 11월 첫 주 부장검사 강연에 이어 신임 차장 검사들을 만난 후 검찰의 주인은 국민이란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총장이 신임 차장 검사들 14명을 대상으로 70여 분간 진행한 리더십 강의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윤 총장은 공정성과 국민에 대한 봉사를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총장은 검찰개혁의 방향은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공정한 검찰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당사자 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고, 국민의 검찰은 검찰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총장은 차장검사의 역할에 대해선 검찰 보직 중 가장 힘든 자리라며 전통적 의미의 어머니처럼 세세하고 꼼꼼하게 행정, 소추 사무를 챙기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리뷰는 행사의 내용뿐 아니라 분석과 배경 설명을 곁들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윤 총장이 지난 3일 방문 당시처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갈등만을 부각하는 언론 보도가 많습니다. 이러한 보도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사법개혁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입니다. 연합뉴스TV에서는 갈등에 대한 보도보다 사법개혁이라는 대의에 맞게 법무부와 검찰, 정치권이 어떠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취지가 국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이 돌아가는지를 보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연합뉴스TV는 조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뒤 관련된 소식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전했습니다.
9일 뉴스리뷰는 바이든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자문단을 발족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행보와 무관하게 내년 1월 취임을 목표로 정권 인수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워싱턴 특파원발로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12만 명을 넘기는 등 코로나 대응이 심각한 상황에서 취임과 동시에 마스크 의무화 등 대대적인 정책 전환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선 당선인의 목소리로 내년 1월 취임과 동시에 과학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그룹을 발족할 것이며 코로나19를 종식하기 위해 노력과 헌신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장면을 삽입했습니다. CNN 방송을 인용해 바이든이 인수위 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하는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불복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사위 쿠슈너에 이어 부인 멜라니아 여사도 패배를 인정할 것을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9일 뉴스큐브에서는 이번 미국 대선이 남긴 다양한 최초 기록들도 살펴봤습니다. 먼저 뜨거운 대선 열기가 역사상 최초라고 의미를 짚어줬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사상 처음 7천만 표 이상을 받아 미 대선 역사상 최다 득표자로 등극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후보에게 무릎을 꿇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7천만 표 이상을 얻었다고 전하며 최소 1억 5천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참여해 66% 이상의 투표율을 기록할 정도로 1900년 이후 120년 만에 최고 투표율을 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양한 최초 기록도 쏟아져 나왔는데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은 최초의 여성이자 흑인 부통령으로 역사에 남게 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124년 만에 선거 결과에 불복한 첫 대통령이 됐습니다. 1942년 11월 20일생으로 미국 나이 77세인 바이든 당선인은 내년 취임과 동시에 미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으로 이름을 올립니다. 노던 버지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의 영장문 교수인 아내 질 바이든 여사는 역대 최초로 투잡 영부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9일 뉴스포커스에는 미국 대선 이후 미국의 정권 교체와 관련된 의미를 짚어보는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김영준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교수와 최순미 아주대 아주통일연구소 교수가 스튜디오에 출연했습니다. 박빙으로 치열했던 미국 대선에 대해 두 전문가는 모두 선거를 드라마에 비유했습니다. 한편의 드라마와 같았지만 트럼프가 불복을 선언해 앞으로도 드라마틱하게 펼쳐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 연설에서 민주당 아닌 미국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미국이 다시 세계로부터 존경받게 하겠다는 등 통합과 치유의 메시지를 내놓은 데 대해 바이든이 역전승을 한 기분이지만 트럼프 표가 늘어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최 교수는 바이든 당선의 비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전혀 반대되는 성향이라면서도 트럼프가 심판을 받았다기보다는 그만큼 미국이 반으로 갈려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바이든이 아이러니하게 트럼프 덕분에 이익을 받고 트럼프와 반대로 여성, 인권 문제 등을 내세웠다고 전했습니다. 두 전문가는 여성 오바마라 불리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자메이카 출신 아버지와 인도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카멀라 해리스는 하버드대 출신으로 유색 인종으로 첫 번째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사를 지내고 2011년 흑인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을 2016년 흑인 여성으로는 두 번째로 상원 의원에 올랐다는 사실이 자막으로 잘 제시되었습니다. 이날 대담은 두 전문가가 번갈아 이야기하는 데 그쳐 다양한 입장을 시청자들에게 전해주지 못했습니다. 특히 한 교수는 바이든 정부가 잘못하면 식물 정부가 될 수 있다며 근거로 바이든은 앞으로 1억 5천만 명의 트럼프 지지자를 어떻게 끌고 갈지라고 잘못 말했습니다. 1억 5천만 명은 트럼프 지지자가 아니라 보도 당시 투표에 참여한 전체 유권자 수였습니다. 또 같은 교수는 카멀라 해리스에 대해 우리나라로 치면 박영선, 추미애, 저격수 이미지라며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면 섹시하다고 볼 수 있는 카리스마를 굉장히 많이 보여줬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가 흑인 여성이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또다시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수사를 사용하여 매우 부적절해 보여 아쉬웠습니다. 9일 뉴스투나잇은 최근 전세난에 대해 정부의 엇갈린 입장을 짚어줬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육부 장관이 전세난 등 주택 공급 부족 현상과 관련해 고개를 숙이면서도 그 원인에 대해서는 미묘한 의견차를 드러냈다는 것인데요. 전세난의 원인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도 일부 영향이 있었을 것 같다고 말했지만 김 장관은 임대차 3법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국회 예결위에서 전세 시장에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측면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현미 장관 역시 지금 조금 어려우신 점에 대해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내후년부터는 주택 공급이 상당수 늘어나 지금 어려움은 상당 부분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전세난은 수도권은 물론 울산, 세종 등 지방 도시까지 확산하며 전국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에서는 대책 마련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특단의 대책이 없는 실정이라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전세 문제는 국민들의 삶과 직접 연관이 되는 사안인 만큼 연합뉴스TV에서는 정부의 발표나 국회의 국정감사 등 공식적인 입장 외에도 부동산 전문가, 은행 전문가 등 해당 사안을 경험하는 현장의 목소리도 깊이 보도하여 정부의 대책에 영향을 주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언론의 감시 기능을 발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중앙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길서영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하셨나요? 네, 저는 지난 7일 오후 7시 30분에 방송된 아름다운 사람들을 모니터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특별한 짜장 트럭에 대해 다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위치한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시작됩니다. 시장에서 대량으로 각종 채소를 구매하는 분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웃을 위한 무료 급식 봉사를 위해 재료를 준비하시는 한상현 봉사단체 대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어 구매한 재료를 다 같이 모여 다듬는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비록 봉사는 힘들지만 여러 사람이 모여 우애 있게 한다는 것이 즐겁고 보람차다고 말하는 자원봉사자의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하루 이틀 해본 게 아니라서 뭐든 척척 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들이 사랑의 짜장 트럭과 함께하는 봉사를 꾸준한 마음으로 해왔다는 것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어 한상현 대표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지역별로 식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2018년 짜장차를 구입해서 공원이나 노인회관을 다니면서 무료로 짜장면을 급식했다는 인터뷰 내용을 전했습니다. 짜장면 무료 급식 봉사는 전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도 이어졌다는데요. 많은 이들이 사랑과 정성이 담긴 짜장면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상현 대표는 몸이 고달플 때도 있지만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고자 하며 많은 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어려움 없이 잘 해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날 드디어 짜장 트럭이 출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겉으로 보기엔 일반적인 모습으로 보이던 트럭이 순식간에 짜장차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상현 대표는 트럭을 구입해 트럭에서 바로 짜장면을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개조했다고 합니다. 이후 급식 장소로 향하는 트럭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진행하던 짜장면 급식이 코로나19로 인해 쉬어야만 했는데요. 그럼에도 힘을 보태기 위해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찾아온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각자의 자리를 찾아 열심히 손을 보태며 음식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또 다른 준비를 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칸막이를 설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단순히 짜장면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점을 고려하여 봉사를 진행하는 모습에서 자원봉사자들의 진심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짜장이 완성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주위에 고소하고 달달한 짜장 냄새가 진동을 한다고 합니다. 인천 지역 여러분들의 손맛이 들어가 더욱 맛있는 짜장면을 만들 수 있었다는데요. 지금 벌써 맛있는 냄새가 나잖아요. 준비하고 있는 트럭 앞에 이미 길게 늘어진 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식사를 대접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손놀림도 빨라지고 찾아오는 누구에게나 따뜻한 짜장면 한 그릇을 대접합니다. 짜장면을 받은 후 웃는 모습으로 맛있게 먹는 시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동안 코로나19로 많이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정성 가득한 짜장면 한 그릇이 마음까지 든든하게 채워준다고 합니다. 시민들은 감사한 마음을 인터뷰를 통해 전했는데요. 몸이 불편해서 외식을 잘 못하는 분들도 사랑의 짜장 트럭 덕분에 맛있게 짜장면을 먹는 모습 또한 볼 수 있었는데요. 짜장면을 좋아하던 김춘수 씨는 코로나19 때문에 활동을 너무 못해 다들 힘들어하는데 이런 기회로 짜장면을 먹을 수 있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넉넉한 인심을 담아 포장까지 해준다는데요. 이러한 봉사활동을 통해 누군가에게는 즐거움을 선사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조금 한가해진 시간에 자원봉사자들도 함께 짜장면을 먹는데요. 오랜만에 봉사를 하니 마음이 설레고 주말마다 짜장 봉사를 통해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싶다는 한상현 대표의 인터뷰를 전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고 자신의 마음을 담아 짜장면을 만든다는 한상현 대표의 말로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짜장을 합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을 함께 봤는데요. 길서영 학생은 이번 아름다운 사람들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었나요? 네, 저는 봉사가 끝난 후 자원봉사자들이 다 같이 모여 짜장면을 먹으며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봉사 현장이 힘들 수도 있지만 웃음이 끊이질 않고 즐겁게 일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앙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길서영 학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I pledge to be a president who seeks not to divide, but unify. Who doesn't see red states and blue states, only sees the United States. A victory.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 출범이 한반도 정세와 한국의 외교 안보 정책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미국의 정권 교체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국내외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김진숙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바이든 당선이 될 수 있었던 배경,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보겠고요. 또 바이든 당선인에 대한 우리 정부와 정치권의 반응을 언론에서는 또 어떻게 다루고 있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제46대죠.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시작된 지 4일 만에 민주당 바이든의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현지 시각 8일 오전 미국 언론은 바이든이 전체 선거인단 538명 중에서 당선 선거인 수인 270명을 크게 넘어선 290명을 확보했고 트럼프는 214명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은 내년 1월 20일에 이제 차기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처럼 혼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투표는 사기극이라면서 대선 불복 소송에 나섰고 바이든 당선자는 경합주에서 잇따라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이 이제 안정적으로 정리되기까지는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의 특징을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트럼프 대 반 트럼프 구도로 치러졌다는 점에서 미국 국민들이 분열보다는 포용의 리더십을 선택했다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 확산이 막판에 이제 큰 변수로 등장했다는 점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부인하거나 또 팬데믹의 심각성을 외면하면서 본인도 코로나19에 감염되기도 했고 특히 이제 미국 내의 피해가 심각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한몫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우리 언론은 미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이제 진단하면서 바이든 시대가 오더라도 미국 앞에 산적한 과제들은 그대로라면서 극단으로 분열된 미국의 모습이 이번 선거 과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라고 전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기득권층과 엘리트들이 빈부격차와 약자들의 어려움을 외면했을 때 사회가 어떻게 망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타산지석이라고 전했고 국민일보는 공화당의 주요 지지층인 농촌 지역의 주민들과 또 제조업 지역의 백인 노동자층을 포용하는 정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미국의 분열은 내전 수준으로 치달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전략은 트럼프 행정부와 비교했을 때 큰 폭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이제 미국이 다시 세계로부터 존경받게 하겠다라고 선언한 것에서 드러나듯이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노골적인 미국 우선주의에서 벗어나 미국의 이익을 추구하기는 하되 국제 규범과 질서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대외 관계를 이끌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이제 거의 모든 언론에서는 이제 바이든 시대에 달라질 한반도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점검과 또 경제 전쟁으로 불리는 미중 사이에 낀 뭐 우리의 입장 그리고 동맹의 강화 등을 주요 이슈로 다뤘습니다. 네.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한 뒤에 앞으로 한반도 이슈에 생길 어떤 변화라던가 우리 외교안보 라인의 대응 방안 등에 대해서 국내외 언론에서는 어떻게 좀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까? 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있어서 이제 바이든의 당선이 앞으로의 뭐 남북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언론은 대체적으로 비슷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오바마 정부 때처럼 전략적인 인내, 즉 북한의 의미 있는 행동이 있기 전까지는 나서지 않는다보다는 이제 다소 적극적이기는 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처럼 이제 정상이 전면에 나서는 탑다운 방식보다는 실무 협의를 바탕으로 성과를 쌓아 올리는 이제 바텀업 방식이 주로 될 것이라는 거죠. 특히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정부가 한미일, 나아가서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와는 다소 다른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조선일보는 평화나 종전보다 북핵 폐기를 우선시해야 한다라면서 대북쇼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실질적이고 창조적인 구상을 준비해야 한다라면서 강경한 대북 정책을 주문했습니다. 동시에 한미일 협력 정상화와 한미 연합 훈련 등 동맹에 기반한 안보 태세를 강조했습니다. 방위비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의 압박은 다소 줄어들긴 하겠지만 또 반중 또 한일 관계 개선의 목소리는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한미일의 균열로 이득을 보는 것은 북한과 중국뿐이라고 전했습니다. 동아일보는 북미 관계에 있어 큰 변화가 이제 예상된다라면서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치유와 글로벌 리더의 복귀를 약속한 바이든이 국제 규범이나 국제 규범을 위반하거나 이제 보편적인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집행자의 역할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제 세계는 말은 부드럽지만 큰 몽둥이를 가진 슈퍼파워를 기다리고 있다라면서 북미 관계를 다소 빗대어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중앙일보 역시 이제 대북 관계에 있어서 강경한 논조는 아니지만 바이든이 세계 질서의 수호자 역할을 다시금 맡겠다고 하니 국제사회가 화목하고 건강해지길 바란다며 추상적인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바이든 시대를 맞아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끌어내야 한다면서 새 틀을 짜는 한미동맹이 정책의 신뢰를 더할 수 있는 대화 채널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방위비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기는 하겠지만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한 중국 견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에게는 또 다른 압박이 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무관심했던 반면에 바이든 같은 경우는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과 또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적일 것으로 예상돼 또 이 또한 지금과 같은 최악의 한일 관계가 유지될 경우에 우리에게는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일보는 우리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 재개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면서 중재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이제 북한과의 대화가 필수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또 반대로 북한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비핵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설득해야 한다라고 조언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 다가올 바이든 시대에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견해를 또 국내외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었는지도 짚어볼까요? 네, 다가올 이제 바이든 시대의 경제 정책, 이른바 이제 바이든노믹스가 미국과 중국, 특히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이제 각국 언론이 대체적으로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무엇보다도 트럼프식의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 기조의 가장 큰 변화로 예상되는 점은 다자주의의 회귀입니다. 트럼프식의 일방적인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보다는 WTO 중심의 국제 무역 질서가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바이든 당선자가 대규모 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을 예고한 만큼 미국 내 경기가 살아나면 우리의 수출도 함께 늘 것으로 기대되고 특히나 친환경 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만큼 국내 관련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미중 무역 갈등은 여전히 위험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동맹의 역할을 중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는 이제 미중 사이에서 다시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겨레 신문과 한국일보는 바이든의 당선이 우리에게는 기회이자 동시에 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미중 갈등이라는 기본 구도가 사라지지 않는 한 중국과의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 관련해서 이제 언론의 논조를 보면 이제 보수나 진보에 따라서 기대와 전망이 조금씩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여야나 정파에 따라서 섣부른 전망이나 추측을 내놓기보다는 우리의 바람을 좀 한데 모으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경제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중국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고 또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있는 만큼 정치적인 이슈와는 좀 별개의 문제로 다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에 우리가 어떤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지 언론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 미국의 새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까지 극심한 진통 또 혼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갈라진 민심도 그렇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도 그렇고요. 때문에 우리 정부의 외교적인 대응과 관리에 대한 우리 언론의 바람직한 보도 자세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트럼프는 졌지만 트럼프의 어떤 극단적인 정치를 또 지지하는 미국민들도 상당히 많다는 것이 또 이번 선거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런 만큼 미국 내의 분열과 대립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선 직후에 바이든은 미국 국민들을 향해서 통합을 호소했는데요. 그 외침이 우리에게도 참 절실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미국 못지않게 우리 사회도 분열과 대립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언론이 여론을 이제 둘로 갈라지게 했다는 어떤 그런 비판을 좀 새겨 들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언론 스스로 권력화되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철진한 어떤 선동적인 이야기로 사회적 양극화를 부추기지 말고 우리도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통합의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로 우리의 어떤 외교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우리 정부를 향해서 무조건적인 비판보다는 능동적이고 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모습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김진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를 통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